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본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오후 1시부터는 유튜브 라이브로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수익 전략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그리고 미래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일단 시장 상황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오늘 시장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수급적인 흐름부터 먼저 볼게요. 외국인의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장 초반에 선물 매도를 늘리고 있는 상황 안에서 지금은 한 448계약 정도 매도까지 줄인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수는 오늘 저점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겠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프로그램 매매 흐름, 차익과 비차익 흐름을 함께 놓고 보면 금투 주체 같은 경우는 좀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한 비차익 매수가 더 많은 상황. 그런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비차익 매도 같은 경우가 한 1,600억 정도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프로그램 매매로 한번 연결해서 수급을 볼 필요가 있는데 전체적인 상황 안에서 매도가 나고 있는 종목,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을 보면 이렇게 엔캠이라든지 HPSP, HLB, HB솔루션 이런 식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변동성을 야기를 한 게 프로그램 매도임을 알 수가 있겠고요.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종목들이 오늘 HLB라든지 HPSP 이런 종목이 한 5% 정도 때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2차전 지주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에요. 하락폭 같은 경우는 장중에 에코프로 비행 기준으로 3%대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낙폭은 줄인 상황이지만 플러스로 전환은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거래소로 돌아와 보면 SK하이닉스가 장중에 13만 원대 후반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14만 1,000원 정도로 주가의 복원이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수 대비해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핵심은 내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까지의 주가 흐름은 조금 부정적일 수도 있는 흐름이 나왔지만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모습이고요. 내일 기본적인 흑자 전환 같은 경우는 이미 컨센서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까지 한번 확인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 흐름 지금 본부장께서 이사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어딜 볼까요? 코스피를 볼까요? 코스닥을 볼까요? 원하시는 걸 봐주세요. 네, 그럼 코스닥 볼게요. 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0.67% 정도 약세 흐름입니다. 일단은 날짜를 보게 되면 1월 17일부터 조금 바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결국 2차 전지가 좀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나올 만한 부분에서 조정이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가 계속해서 순환매라는 점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반도체 너무나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에서 조금 실망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좀 발목을 잡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의 어떤 변화적인 측면을 봤을 때 결국 이제 지금 시장은 이제 중소형주 장세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섹터냐 테마냐 그러니까 업종 아랫단에서 섹터와 그리고 테마 쪽을 봐야 되는데 이 반도체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TSMC 이슈가 나왔었다가 강세를 보이면서 부각됐었다가 또 쉬게 되면서 섹터가 아닌 테마 쪽으로 어찌 보면 오늘 웹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결국 이제 정책 테마주로 봐야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테마가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보게 되면 이제 중동 테마에서 정책 테마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중동 쪽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물류, 해운, 천연가스, 유통, 석유통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제도 이제 뭐 후티방군 뭐 공습 소식이 있었지만은 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출산 관련돼 가지고 이 일자리 관련주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웹툰 관련주도 오늘 정부에서 뭐 1,000억 정도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결국 정책주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테마 쪽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중동에서 정책으로 넘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 중심이라는 섹터와 그리고 이제 테마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순환 매장세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종목별 등락 현황인데, 이게 지금 오늘 좀 약간 나빠졌는데, 오늘 상승 종목수가 474, 그리고 하락 종목수가 1,100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락 종목수가 전반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이 하락 종목수가 1,100 종목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가 그래도 0.7% 정도, 제가 볼 때는 선방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1% 이상 낙폭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은 그래도 날짜를 보게 되면은 1월 17일 이전보다는 시장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나빴다가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좀 분위기가 조금은 변화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짚어주셨고요. 앞서서 정책과 관련된 모멘텀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정책 모멘텀,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 모멘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교육과 온라인 교육 섹터에서는 좀 강세 흐름이 관찰이 되고 있고, 오히려 출산 장려 정책 쪽에서는 하락세가 좀 관찰이 되고 있는데, 정책과 관련한 이슈들은 앞으로 또 어떻게 더 체크를 해봐야 할까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될 때 이게 실적과 바로미터가 연결이 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산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보면 OECD 국가는 한 출산율이 1.5 정도인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7 수준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유아용품을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의 성장이 당연히 나올 수 없는 구조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정책적인 측면이 나타났을 때 주가는 반응을 했다가 그 모멘텀이 사라지는 타이밍이 돼서는 주가가 다시 제자리에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교육주까지 퍼져서 이런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실제 매출의 증대 요인이 없음에 따라서 일정이라든지 모멘텀을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체 포트에서 이런 좀 매출이 기반이 안 되는 테마성의 종목 같은 경우는 전체 한 20% 이내 정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옳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안에서는 조그마한 테마적인 요소가 있을 때 주가의 반등 같은 경우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한 30에서 50% 정도 종목들의 반응이 나타날 때는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정책 관련주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짚어주셨고요. 또 실적 발표 시즌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앞으로 또 실적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만한 좀 특징적인 기업이 있을까요? 지금 뭐 기대가 될 만한 부분들은 화장품 섹터가 그나마 잘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 잘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자동차 섹터를 시장에 과연 뭐 조명을 할 것인가.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네네. 네. 그러니까 완성차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운오리 새끼가 돼가지고 네. 실적이 잘 나오도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챗GPT 이 부분에서 IT로 조금 치였었고, 그리고 2차 전지 때문에 치였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 넘어와서도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대형주보다 또 중소형 쪽으로 시장을 보다 보니까 완성차를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많지만은 결국 시장에서 조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관건인데, 뭐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화장품은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조명하지 않지만 계속 꾸준히 좋게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CNC 인터내셔널인지 그리고 IPML SC, 결국 이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 좋은 종목들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탈중국을 진행하게 되면서 북미 쪽이든지 유럽 쪽으로 이제 매출을 다변하는 기업들이 분명히 뭐 그런 혜택을 본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금 크긴 종목이 좀 크긴 한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느리지만 천천히 탈중국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바닥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실적이 좀 잘 나오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이 좀 더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TSMC 실적 발표가 되게 되면서 이 반도체 소부장 쪽이 초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그렇다고 사인사 강세를 안 보인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좀 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만약에 이 SK 하이닉스 어떤 그 실적 효과가 발생된다라면은 또 이제 테마에서 섹터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방송 초반에 브리핑을 드렸듯이 계속해서 어떤 순환매 대응을 발빠르게 해야 되는 그런 전략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실적 시즌에 바라보면 좋을 만한 섹터까지 좀 짚어 주셨는데 제 생각에는 또 제약 바이오 섹터도 바라볼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사님, 이제 네. 고금리 좀 직격탄을 맞았던 업종 중에 하나인데 이제 또 실적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반등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오늘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실적에 따라서 앞으로 제약 바이오주의 향방이 좀 결정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한 40% 정도는 나와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한 40%대 영업이익이 나오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 올해 예상되는 뭐 영업이익 기준도 한 40%대 이 정도로 유지하기 때문에 바이오주 중에서는 실적 기반이 되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 더해져서 지금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도 최종 합병 같은 경우가 한 차례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확정된 바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투자가 되었던 뭐 최근에 하나의 트렌드인 뭐 ADC 쪽에 익수다라는 기업에 지분을 45% 투자해 놓은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던 재고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매출 원가 부분에서 개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주 친화 정책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부정보다는 긍정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임상 3상 같은 경우를 성공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 수출 외에 임상의 성공 같은 경우를 진행하는 기업들 또는 여기 더해져서 가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과 관련된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한 기업들은 뭐 삼일제약이라든지 이러한 좀 중소형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추려서 보시면 뭐 제약바이오군들 중에서는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그런데 수급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본다면요. 외국인들이 HLB는 많이 팔고 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고 있단 말이죠.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차이점이 나타나는 배경은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답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적. 끝났나요? 네. 네. 그 이제 임상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독 보도로 해서 나온 부분들이 어저께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찐 외국인하고 그 까만머리 외국인이 이게 많이 하잖아요. 네. 진짜 이제 뭐 가치 투자를 한다라면은 물론 HLB라는 기업이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뭐 눈에 보이는 본질적 가치가 결국 실적이잖아요. 실적 기반에서 뭐 PSR, PBR, PR 이런 것들이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연유로 좀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숙제가 좀 있다고 봐지는 것들이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90만 원 돌파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PR로 보게 되면은 아직도 고포 영역에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실적의 어떤 성장세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본다라면은 외국인 수급도 뭐 계속 지속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아마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단독 보도 나오고 임상 이슈도 있었는데 이게 코스피 이전 이슈도 있잖아요. 네. 아마 그런 것과 복합적으로 아마 HLB가 좀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뭐 HLB 모르겠어요. HLB, 삼성 바이오에서 어느 게 더 좋냐라고 여쭤보신다라면은 솔직히 둘 다 그렇게 지금 상황에서는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권하고 싶지 않은데 본질적 가치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뭐 HLB보다는 그래도 외국인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뭐 좋은 점수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추측은 좀 드네요. 네, 어떻게 좀 이유가 나타나는지까지 정리를 해주셨고 또 이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 한올 바이오파마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실적이 발표됐는데 지난해 순이익이 1,292%나 급등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더라고요. 주가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지금 주가 반응 같은 경우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올바이오파마 실적 발표 후에는 주가는 그렇게 반응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뭐 실적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기술적으로 보면 뭐 지켜야 할 가격대 같은 경우는 한 33,000원대 이 정도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강했던 시기가 12월 21일부터 12월 27일 구간이었어요. 이 구간 같은 경우가
기술 수출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었고, 그다음에 해외 기업 같은 경우에서 임상에 대한 진행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올바이오파마를 지켜보고 계신 분들은 해외 이뮤노반트라는 기업도 함께 주가 흐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주가 흐름이 한 37불에서 한 45불 정도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가 한 40불대 이상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한올바이오파마의 주가 반응도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한올 바이오팝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고 이제 좀 종가 베팅할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장 마감까지 지금 3시 6분이니까 꽤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긴 하지만 종가 베팅할 종목 한 분씩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태근 이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종가 베팅할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찾아오셨나요? 반도체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테마에서 섹터 쪽으로 가게 되면 반도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반도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은 반도체에 볼만한 업종이 그러니까 주도 섹터로서 뭐 반도체 섹터 외에 볼만한 게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반도체를 준비를 했고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조금 전에 TSMC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4분기 실적 눈높이에 맞춘 실적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온 디바이스 AI뿐만 아니라 또 온 센서 AI 이런 불러가지고 AI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SK 하이닉스가 또 국산 장비 도입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주가를 올릴 만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들이 이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계속해서 봐야 될 이유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SFA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금 두산에 뭐 네네. 인수된다는 설이 좀 나와 있잖아요. 네네.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좀 바라보시나요? 두산은 좀 가만 좀 냅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품에 대해서 조금 성과를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예전에도 지금 종목명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도 한번 그 인수하려다가 안 해가지고 무산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썰 이런 것들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뭐 후공정 쪽으로 강화를 하고 싶은 부분은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끝까지 좀 진행했으면 좋겠는 이거 뭐 개인적 야담입니다. 끝까지 좀 진행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에도 이제 낚시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SFA 반도체는 뭐 두산, 테슬라 쪽으로 인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반도체 후공정 쪽으로는 HBM 쪽도 마찬가지고요. 삼성전자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는 기업들이고 지금 계속해서 패키징 관련돼 가지고 후공적으로 계속 강하는 흐름들이 TSMC, 뭐 삼성전자 계속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SFA 반도체는 뭐 추후에도 주가 흐름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M&A 이슈는 단계적인 모멘텀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뭐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거보다는 일단 앞으로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낙수 효과 이런 네. 것 쪽으로 주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낙수 효과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고 지금 섹터는 반도체 네. 장비로 짚어주셨잖아요. 오늘 장에서도 그래도 1%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건가요? 이오테크닉스라고 지금 신고가 도전한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했어요. 지금 주가가 19만 원대 정도 형성이 좀 되고 네. 있는데 요거는 이제 TSMC 이제 낙수 효과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 레이저 어닝 장비 관련돼 가지고 삼성전자 낙수 효과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어찌 보면 매출서 다변화 측면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미 시장에서 소문이 났지만 디본더 장비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붙였던 걸 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상반기에 지금 TSMC 쪽으로 4개 정도가 입고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식 밴더로 등록이 됐는데 작년부터 이제 퀄 테스트를 진행해 오다가 입고가 됐고 또 중요한 건 신규 증설 라인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일본 타즈마라 회사를 제쳤다라는 게 상당히 키포인트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레이저 그루밍 장비 요것도 있는데 요건 이제 성능 평가 아직까지 진행이 중이에요. 그런데 그 수율이라든지 양산성 검증 평가가 거의 막바지 단계이기 때문에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제 TSMC 쪽으로도 이제 납품처를 확보를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매출 성장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AI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뭐 TSMC, 삼성전자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신고가 노려볼 만하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사항 말씀이지만 레이저 그루빙 장비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으로 투입이 된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 한번 보시면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계속 신고가거든요. 신고가 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있었고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강하게 17만 5천 원대를 뚫어주게 되면서 현재 상승 눌림목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오늘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매수 가능한 구간에 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종가 베팅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뭐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2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7만 원 정도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짚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2만 원, 손절가에 17만 원 정도 잡아주셨는데 그런데 반도체 장비 주들 지금 신고가 축포가 좀 터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HBM 관련주에 대해서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네네. 나오는데 이 부분 동의하시나요?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당연한 얘기를 디포트를 내면은 네. 밥값을 안 한다는 얘기라 그럼 봐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한 얘기를 좀 네. 자세하게 풀어주셔야겠죠? 그러니까 결국 하이닉스, 아니, 이 자리가 삼성전자, 중요할까? TSMC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을 바라보고 직접적인 수혜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 이제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HBM 공정을 선단 공정을 만들어 가게 되면서 이제 국산 장비를 도입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웨이퍼 검사 장비라든지 본딩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비를 국산화 시켰을 때 그 어느 회사 장비를 쓸 것인가 거기만 포커스를 맞추면 돼요.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조금 쉬고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HBM 본딩 장비 얘기하게 되면 한미 반도체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런 측면인 거죠.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라는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TSMC까지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가게 되면은 네. SK 하이닉스 원점으로 가게 되면 여기서 뭐 이제 웨이퍼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종목이 인텍플러스한 종목이고 그리고 계측 장비 같은 경우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얘기 나오면서 오늘 주가 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종목들 잘 픽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계속해서 HBM, 온 디바이스, AI, 온 센서 이라면서 계속 확장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선택하기 좀 어려워요. 네. 그러나 이제 방금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회사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방업체 누구 쪽을 바라보고 있냐 그러면은 선택폭이 정당히 좀 원활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를 예를 들게 되면은 딱 명확하잖아요. 삼성전자, TSMC. 그럼 삼성전자, TSMC를 바라볼 때 어떤 종목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 봤을 때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이 예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전반적으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이성우 이사님의 종가 베팅할 종목 섹터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저는 미디어 콘텐츠 섹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3분기, 4분기를 놓고 데이터를 비교를 해보고 이 4분기의 수치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분기 유료 가입자 수는 1,310만 명이 증가를 했어요. 3분기 가입자 수 증가는 876만 명이었습니다. 4분기에 월가 애널리스트 추정치 같은 경우에 증가폭은 800만에서 900만이었는데 이 수치를 넘어서는 1,310만 명의 데이터가 나왔고요. 사상 최대 규모의 4분기 가입자 수 증가입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기존의 OTT 업체들 같은 경우가 생겨났고 그러면서 한 100억 이상, 300억 이상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가 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콘텐츠 업체들의 주가들이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의 실적 같은 경우가 둔화가 되었을 때 그때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거는 우리가 요금제 조정 및 기타 콘텐츠 업체들에 대해서 투자를 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을 했었고 이번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을 한 거는 우리가 콘텐츠 질에 대해서 향상을 시키겠다라는 점을 표명을 했어요. 그러면 그와 연결해서 이제 미디어 콘텐츠주 같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경우에 대해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가 수준들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보통 한 1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체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한 시가총액 1,000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특정 작품들은 내놓았을 때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한 25배까지 확장이 된 적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그림을 가지고 지금은 미디어 컨텐츠주들을 다시 봐야 될 시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넷플릭스가 지금 호실적을 내면서 좀 긍정적 훈풍이 불어온 것 같아요. 연동될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종목들은 사마 네트워크스라든지 키스트, 뉴 이런 종목이 있고요. 이런 종목들의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사마 네트워크스는 한 5.9%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키스트 같은 경우는 한 3.78% 정도, 그다음 뉴 같은 경우는 3.6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각 기업들,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는 작가의 확보에 따라서 연당 작품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편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작가 확충 같은 경우가 가장 공격적으로 늘어난 곳이 펜앤터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장 안에서 강한 종목들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좀 어려웠던 시기 안에서 작품을 더 내놓을 수 있는 레퍼런스를 확보한 기업들 같은 경우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체크해볼 만한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뭐 콘텐츠와 더불어서 웹툰 관련된 쪽에서도 강세 흐름이 많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주에 대한 시각도 이제는 조금 차별을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뭐 IP를 확보한 쪽이랑 아닌 쪽을 좀 정리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주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웹툰과 관련된 쪽 혹은 이제 콘텐츠와 관련된 쪽 지금 시장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앞으로 이 관심이 계속 나타나게 될까요?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 아까 반도체 할 때는 이사님한테 안 물어보셨는데 이 콘텐츠 할 때는 저한테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이성우 이사님 디스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넷플릭스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 이슈로 해서 단발성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차라리 웹툰 쪽이나 이제 웹소설 쪽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연결성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내일 시장 뚜껑 열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이 테마라는 게 지금 중동 테마에서 정책 테마로 넘어오겠다고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총선 다가오게 되면서 이제 뭐 저출산 관련된 일단 정책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웹툰 관련주들 같은 게 결국 정부 정책 수혜자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조금 이제 연속성을 좀 가져가 보려면은 이 이슈라는 게 조금 지속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아무래도 정부 정책 테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흐름이 나올 거 총선 타고 전까지 정책 테마전은 계속 갈 거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웹툰하고 웹소설 쪽으로 보는 게 좀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특히나 영상 컨텐츠 쪽 같은 경우는 아킬레스건이 뭐냐면은 대작이 나와야 돼요. 대작이.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이제 지금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징어 게임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때 당시에 오징어 게임 전 세계 열풍 불게 되면서 이거 누가 제작했느냐, 어떤 일본이냐 관련 종목들이 단기간 시세가 강하게 났었잖아요. 근데 넷플릭스 실적 같은 경우는 물론 파급효과 전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차라리 넷플릭스를 바라보게 된다면은 저는 그냥 미국 주식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할게요. 계속 이러다 보니까 이성우 이사님 디스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마음이 편치가 않네요. 네, 이성우 이사님과 조금 차별화된 시각을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걸 듣고 또 의견이 어떠신지도 궁금하고요. 종가 베팅할 종목 어떤 걸까요? 네, 그런 부분에 접근도 좋겠고 좋습니다. 네, 제가 바라보는 종목은 A스토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영우로 유명했던 종목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드라마사들의 수익 구조를 보면 IP를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 부분을 활용해서 뭐 굿즈를 내놓는다든지 하는 뭐 수익 창출이 가능해요. 우영우의 IP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더해져서 뭐 우영우 2 같은 경우가 내놓았을 때 실제 뭐 다른 드라마 제작사 대비해서는 수익을 좀 효율적으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드라마주들을 살펴볼 때는 회당 제작비 같은 경우가 한 10억 이상 드는 그런 텐트폴 작품을 내놓는 측면을 볼 필요가 있는데 드라마 무당 같은 경우가 올해 방영 예정에 있습니다. 회당 제작비가 30억이 들었고 시즌제 제작이 내놓기 전에 이미 확정이 되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기대감도 함께 더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드라마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 체력이 한 100억 정도로 올라왔어요. 아까 예를 든 A스토리 같은 경우가 우영우를 내놓고 그러면서 멀티플이 25배까지 확장이 나타났었거든요. 그 영광의 재현을 뭐 우영우 2를 통해서 올해 한 번 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가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14,300원.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는 현재 구간에서 상승이 가능하기에 그 정도 목표가를 1차적으로 잡았고요. 손절가는 11,500원 가격인데 이 가격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의 하단을 이탈하는 가격대다 보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한 이탈은 아무래도 뭐 드라마에 대한 지연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훼손이 나왔을 때 도달 가능한 가격이기에 이 부분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가 베팅할 종목으로 A스토리 짚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4,300원 손절 라인 11,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두 분과도 콘텐츠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게임과 관련해서도 오늘 소식이 좀 나와 있더라고요.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서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던 중국에서 갑자기 해당 초안을 삭제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면서 게임 업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이슈가 좀 게임주 전반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일단 오늘 게임주가 강세를 안 보인다라는 것은 이제 단발성 이슈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삭제가 되긴 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수정해서 다시 발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불신은 남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 괜찮은 종목은 크래프톤 정도 일단은 뭐 괜찮게 나오고 있고 오늘 조이시티가 원래 게임주인데 이 웹툰 관련돼가 엮이게 되면서 지금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면은 일단 중국 관련된 이슈 에서는 이제 크래프트 정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중국 규제안에 대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완전히 없다라는 게 아니라 수정해서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시간차로 다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저는 그 관점이 어떠냐면은 이게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 애니팡? 이것도 되게 오래 기억이 안 나네요. 애니팡이 뭔지 모르겠는데 썬데이토즈 그리고 컴퓨터지라는 종목들이 이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가게 되면서 2014년도에 상당히 강한 시세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은 이게 결국에 메타버스라든지 그리고 자체 그 디지털 자산 사업을 하고 있는 게임주 쪽으로 주도권에서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장이 이제는 컴투스에서 이제 위메드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은 디지털 자산 산업 쪽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임주들이 군집을 이루게 되면서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져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 오느냐가 좀 제가 볼 때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1차적으로는 이제 화장품처럼 우리나라 게임주들 같은 경우도 숙제가 있는데 탈중국,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중국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계속 주가 왔다 갔다 하고 계속 발목이 잡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번 탈피를 좀 해보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패러다임, 온라인, 모바일, 디지털 자산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온라인 쪽에서 인소프트가 대장했던 것처럼 모바일에서는 뭐 썬데이토즈, 컴투스가 대장했던 것처럼 또 이제 디지털 자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또 대장이 바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게임즈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조금 바꾸게 되면서 새롭게 대장이 될 만한 쪽으로 저는 공략을 앞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그래서 리스트업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게임주들도 중국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는 만큼 탈중국 움직임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런데 실적적인 측면을 한번 바라볼게요. 실적 측면에서는 이제 조금 더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 반등을 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 전망인 게임 개발사 11곳 중에서 지금 올해 실적 전망이 지난해보다 모두 개선이 된다는 집계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실적 시즌 때부터 게임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봐도 괜찮은 걸까요? 그 작년에 3분기를 기점으로 실적 추정치가 다 하향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실적이 좋았던 기업은 크래프톤이 있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가 이번에 중국에 대한 기사, 그다음에 여기에 고려됐던 부분이 삭제돼서 주가의 반등이 빨랐던 이유가 신작에 대한 부분이 부재했는데 올해 적어도 2편 정도가 출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가 복원력이 빨랐고 나머지 게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게임을 출시하는 일정들을 체크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추정치 같은 경우는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는 하나의 착시 효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적보다는 지금 신작 스케줄 같은 경우를 게임별로 체크를 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신작 이슈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마감 동시효과 구간 우리 시장은 어떤 분위기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 오늘 좀 힘을 내지 못하는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양대 시장 모두에서 파란불이 켜져 있는 상황인데 마감을 준비하면서는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양대 시장에서 수급 양상 역시도 조금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현선물 모두에서 어제는 매수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매도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상황입니다. 0.6%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462선의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0.53%의 내림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835선에서 종가를 형성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홀로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자들 500억 원 넘게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600억 원 넘게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1000억 원 넘게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살펴본다면 같은 수급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는 두 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지금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어떻게 보시나요? 코스피인가요? 코스닥인가요? 원하시는 대로 브리핑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코스피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수급의 변화가 분명히 좀 발생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단적으로 보게 되면 지난 1월 17일 수요일 이후 흐름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추가락이 어쨌든 제한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5일선을 지키려고 계속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봐질 수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외국인 선물 매도가 607계약 정도 나온 현재 상황인데 607억 정도 나온 상황이고 계약수로 보기에는 680계약 정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장중에 2,000계약이 넘는 선물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도폭이 축소가 됐다라는 것들은 최근에 어쨌든 외국인들이 이제 오늘은 매도긴 하지만 현물 쪽에서 어제 그제 매수가 유입이 되게 되면서 이 베이시스를 좀 좁혔다는 부분들이 이 선물 매도를 좀 완화시킨 요인들로 좀 작용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최근에 어쨌든 1월 달에 좀 수급에 좀 악재로 작용이 됐었던 섹터가 외국인 금융투자일 것 같지만은 투신 쪽하고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투신 쪽이란지 그리고 연기금 쪽의 매도가 상당히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1월 전반적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0.5%가량 현재 약세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쨌든 그 대형주 쪽으로 투자 심리가 완전하게 이렇게 매기가 쏠리지 않게 되면서 나오는 현상들이고 그리고 최근 이틀 동안 어쨌든 이제 프로그램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 외국인 현물 쪽에서 매수가 들어갔다는 부분에서 일시적인 어떤 수급 공백이라 좀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오늘은 좀 쉬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전저점을 계속해서 지켜주게 되면서 추가락이 제한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일 쪽 이제 하이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0.5% 정도 상승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내일 쪽 이제 코스피 쪽 같은 경우에 투자 심리가 조금 개선되면서 수급이 조금 유입될 만한 가능성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성훈 이사님께서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네, 코스닥 시장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반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지수를 보던 시점과 거의 동일하게 한 0.5%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시가총액 상위주들, 아까 언급드린 종목들 중에서 HLB라든지 HPSP, 그다음에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가 5% 이상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강하게 복원한 거는 리노공업, HPSP 순회 종목들 같은 경우가 그래도 2에서 3% 정도 낙폭을 복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들이고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 반도체 기반의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 장비 종목들 같은 경우가 주가의 복원이 빠른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이한 요인이 없는 한 지금 시장 안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 더해져서 2차 전지 시가총액 상위주 양극재 업체 에코프로 배임 같은 경우도 이제는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까지 주가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과 연결해서 보면 시장 또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임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 양대 시장 모두가 하락세로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 약보합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가 양대 시장에서 팔아내고 있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발을 들여놓나 싶더니 다시 또 매도로 전환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규모 자체는 아주 크지 않다는 점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체크해 보더라도 상승하는 종목 수보다 하락하는 종목 수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500종목이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000종목 넘는 하락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본다면요. 코스피 시가총액 12종목 내에서는 혼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SK하이닉스에는 다시 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2% 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호가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오늘 모두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어떻게 마감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락한 업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의료, 정밀 업종이 가장 크게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1.44%의 약세를 보였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종이 목재 업종으로 1.22% 하락 마감했습니다. 운수 창고 업종 역시도 1.09%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하락한 업종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운송업종이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4%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뒤를 이은 업종은 통신 서비스 업종으로 3.51%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에서도 3.29%의 약세가 관찰이 됐는데 마감 이후의 상황 어떻게 체크를 해보면 좋을지 이성웅 이사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이 동시효과 상황보다는 지수 마감은 좀 약간 낙폭을 만회하고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거래소 기준으로 보더라도 SK하이닉스 주가 복원력이 빨랐어요. 13만 원 후반대에서 플러스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2차 전지 셀 업체 같은 경우도 오늘은 차별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었어요. 시장이 어느 정도 하단을 잡아주는 상황에서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반등이 나와야 됨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여기 더해져서 주가 복원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소재 순이 빠르다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주가 복원력 순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정태근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마감 상황 보셨나요? 일단 뭐 예상이 됐던 부분들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나빴다 해서 나쁘지 않다로 바뀌었다 정도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해서 장초원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월 17일 이후에 계속해서 추가 하락이 제한되는 모습들만 이제 화면 보시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반등이 나오지 않다라는 것들은 나쁘다 해서 좋다로 바뀐 것이 아니라 나쁘다 해서 나쁘지 않다 정도로 이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자신감은 없는 것 같아요. 밀고 올라가야 된다는 부분들. 그리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도할 만한 섹터들,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견제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치고 나갈 만한 섹터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프로그램 쪽 같은 경우도 비차익적 언급을 드린 건 뭐냐면 어느 특정 섹터를 매수한다라기보다는 그냥 뭉뚱그려서 대형주를 바스켓식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추가하락이 이제 제한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어찌 보면 이제 코스피보다는 앞으로 코스닥이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코스피도 이제 뭐 외국인 244억, 선물 같은 경우는 668억 정도 이제 668개억 정도 매도가 잡혀 있는 상황들인데 요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최근에 와서 베이시스가 계속해서 이제 확대가 됐던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어제, 그제 대량 매수가 유입이 되게 되면서 일단 베이시스 쪽에서 외국인 선물이 들어올 만한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시장은 딴 거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외국인 선물 그리고 환율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제가 항상 이 시간 출연 때 종목별 등락 현황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시장처럼 이 섹터 강세를 보이게 되면 상승 목소 우연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시장이 좋을 거고요. 이런 섹터들이 시야하게 되면은 또 하락 종목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조금 이제 또 시장이 주춤거릴 건데 그게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아직 바닥에 일단은 추가 하락은 제한되고 있지만은 상승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핑계거리를 아직 만들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난주보다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조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앞으로는 시장을 조금씩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좀 강세를 보이는 섹터가 있더라고요. 은행과 이제 보험 쪽에서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살펴보니까 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뭐 벚꽃 배당이다 해서 네. 앞으로 뭐 배당을 뭐 1년에 한 번 하는 게 또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쏠린 것 같은데 앞으로의 흐름 내일까지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뭐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주주 친화 정책의 확장이 현실화된다라고 하면은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여기에서 한 30에서 50% 정도는 더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종목별로 모두 다 은행 같은 경우가 주주 친화적 정책, 뭐 배당에 대해서 확대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구조 안에서 시장 파일을 늘리고 가고 있는 시중은행보다는 인터넷 은행에 대한 우월성을 말씀을 드리고요. 모멘텀 같은 경우는 뭐 토스의 상장이라든지 여기 더해져서 K뱅크의 상장 이런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기업들의 그 상장하는 밸류 산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런 시장 점유율을 대입을 해서 종목들 같은 경우가 키를 맞추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을 확장한다라고 하면은 긍정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나타나고 있는 인터넷은행 쪽으로 무게를 두겠습니다. 네, 인터넷 은행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요즘에 좀 네.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네. 좀 특징적인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슈인가요? 그거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카카오뱅크 뭐 온라인으로 사업할 뿐이지만 은행 업체라는 거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뭐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오르다가 또 주춤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오늘 이제 금융지사 쪽하고 흐름은 좀 별개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일단 은행 본업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그 AI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AI 소프트웨어 쪽이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 흐름이 좀 동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흐름이 괜찮았었잖아요. 근데 그 흐름이 딱 깨지고 난 뒤부터 카카오뱅크도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카카오뱅크도 참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은행주 쪽을 봤다가 어떨 때는 인터넷주를 봤다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최근의 흐름은 이제 은행업이 아니라 최근에 인터넷주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 영향을 받았었다가 지금은 힘이 좀 풀렸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최근에 좀 힘이 풀렸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여행과 관련된 쪽에서도 좀 강세 흐름이 관찰이 되더라고요. 설 연휴가 한 4일 정도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설 연휴가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실까요? 4분기 실적이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나타나던 예약 패턴 같은 경우보다 한 20% 증대한 예약 패턴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는 실적이 연속적으로 좋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구조적으로 여행에 대해서 예약을 할 때 플랫폼 쪽으로 분산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도주의 역할을 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여요. 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업종을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 종목을 한번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그리고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린 내용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님의 탑픽 종목, 정태근 이사님의 탑픽 종목 먼저 보겠습니다. 이오테크닉스입니다. TSMC 향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전해주셨는데요. 목표 주가는 22만 원, 손절 라인은 17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장에 넘어가서 이성웅 이사님의 종가 베팅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A스토리 짚어주셨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100억 원으로 전망된다라고 전해주셨는데요. 목표 주가는 14,300원, 손절 라인 11,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